자, 이번에 이런 멋진 회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나이아가라를 만들 수 있는 건 무지무지 많죠. 뭐, 물, 불, 뭐, 지금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만들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잘 이 재밌는 노드들 몇 개만 엮으면 영화에 등장할 법한 이런 멋진 회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아가라는 하나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믹스하거나 변형해서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런 느낌인데 이따가 후반 작업도 좀 다이나믹하게 해보고 지금부터 멋진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나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각자 좀 스타일대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이아가를 통해서 멋진 회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약간 흐린 요 정도 하늘로 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따가 쓸 약간 핑크색 블루 계통의 조명 포인트 라이트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일단은 플러그인이 중요하겠죠.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관련된 플러그인이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요거 그 다음에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쓰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반드시 켜줘야 되는데 보통 얘는 잘 안 켜잖아. 얘는 진짜 프로듀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 할 때만 켜는데 오늘 만들 요거는 얘가 반드시 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플러그인이 켜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아가라 작업할 때 이 가져올 수 있는 노드들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를 반드시 켜주시고, 자,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클레인 나이아가라 시스템 해서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파운틴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파운틴하는 모양이 요거죠. 여기서 조금씩 다듬어서 얘를 이제 회오리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MT에서 시작해도 되고 방법이 뭐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볼 거니까 이 애니메이션 이 밑에 타임라인을 6 정도로 해놓을게요. 일단은 개수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뭐로 돼 있냐, 90으로 돼 있는데 90은 너무 적고 회오리 만들 거니까 일단 500 정도. 이따 늘릴 거예요. 일단은 500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파운틴에서 안 쓸게 드래그 안 쓸 거고, 그래비티 안 쓸 거고, 스케일 컬러는 일단 냅둬. 얘는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일단 냅두고, 일단은 지금 위로 막 솟아오르는 저런 모양이죠. 얘는 좀 와이드하게 만들 거여서 조금 줌아웃해서 요 정도 크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쉐이프 로케이션은 이따가 쓸 건데 끄지는 말고, 지우진 말고 잠깐 꺼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애드베르시티는 인콘인데, 인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꽃갈콘 모양이잖아. 그래서 요런 깔때기 모양인데 얘를 당연히 변형하면은 퍼져나가는 모양이 바뀌죠. 프롬 포인트로 했다가 다시 한쪽 방향으로 쭉 나가는 요런 느낌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인콘으로 바꾸세요. 자, 인콘으로 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근데 벨로시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한 500에서 600 정도로 할게요. 얘도 얼마든지 수치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요 정도로 합시다. 요거는 이건 끄고 대략 저 정도 느낌. 그 다음에 각도는 32 말고 어느 정도 약간 90도 중간 정도인 45 정도로 하도록 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Z는 0으로 하고 X는 1로 했다. 요쪽으로 뻗어나가. 자, 회오리는 당연히 위로 뻗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이 아니라 Z로 1로 하도록 하세요. 요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만약 내가 각도를 좀 줄일 수도 있겠지. 콘이 10이야? 완전 얍삽한 그런 깔때기 모양이 돼요. 이거 말고 45도 정도 하고 밑에 기둥도 얇게 만들 거야. 움직이는 조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나이아가라 작업할 때 항상 알갱이 하나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걔네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게 나이아가라 작업이야. 회오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이 가장 많이 만지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단은 라이프 타임 얼마나 살 거냐, 요거보다는 길어야겠지. 뭐 몇 정도로 한 7에서 9 정도로 할게요. 7에서 9 정도. 그럼 더 오래 사니까 더 쫙 뻗어나가죠. 회오리가 요 앞에서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모양 훨씬 계속 바꿀 거예요. 근데 일단은 회오리 크기가 좀 일정 영역까지만 보였으면 좋겠어. 라이프 타임을 좀 짧게 하고,
끝까지 뻗어 나가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좀 길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7에서 9 정도로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사이즈인데 알갱이 사이즈지. 이렇게 자세히 줌인해서 보면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 그게 여기 6에서 12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파운틴 같은 경우에 몇으로 할까요? 한 8에서 10 정도로 바꾸자. 너무 이게 구름 같은 거 만들 때는 알갱이 크기 그 랜덤성을 되게 높여주는데 만약 0에서 뭐 20, 0에서 500 이 정도까지도 해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 나면 오히려 회오리 느낌이 없어져. 이따가 어차피 연기랑 믹스하긴 할 건데 요 정도로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얼마든지 자기 취향에 맞게 다르게 하셔도 되긴 해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노드들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스포라이트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썼잖아. 얘도 제법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안 썼던 노드를 한번 쓰겠습니다. 자, 파티클 업데이트 가보시면 이 부분에 볼텍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넣고 조금 기다리면 슬슬슬슬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200이라는 수치는 어림도 없고 한 몇으로 해볼까? 3000? 30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자마자 이렇게 막 뺑뺑뺑뺑 회오리처럼 도는 거 느껴지죠? 요 정도. 그리고 이 밑에 오리진이 있어요. 처음에 닫혀있거든? 얘를 켜. 옵셋이 거리란 뜻이죠. 거리란 뜻인데 이게 그 원기둥의 높이, 원기둥이 아니라 이 회오리 바람의 높이가 돼. 물론 이렇게 해도 멋지게 뭐 폭풍이나 회오리처럼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밑에가 가느다래야 그 느낌이 제대로 살겠죠. 예를 들면 500 정도라면 저런 느낌. 더 높여볼게요. 예를 들면 1000. 그러면 좀 더 높이에서 이렇게 퍼져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랬다가 이게 깔때기 각도를 보세요. 그랬다가 다시 제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지고 느낌이 조금씩 달라. 엄청 높게 해볼게. 예를 들면 2000. 그럼 뻗어나가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요게 살짝 달라. 어떤 느낌이 좋을지는 본인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통 얘를 어떻게 엮어 쓰느냐. 그냥 제로로 하고 얘를 좀 높일게요. 몇 수로 아까 뭐 2000? 얘 요렇게 좀 엮어서 씁시다. 요 정도로 하나 하고 이 볼텍스 포스를 하나 카피할게요. 근데 카피하기 전에 얘는 위치가 좀 여기 있는 게 좋아. 하나 카피할게요. 요 느낌만 만약에 지금 아직 카피는 안 한 상태고 만약에 요 느낌만 본다면 하나가 빙글빙글 알갱이가 돌고 있고 플레이에서 보면 요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좋아요? 그럼 이걸 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밑에 약간 기둥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얘는 얘대로 두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작업하다 보면 1000만원짜리 컴퓨터도 가끔 언리얼을 무슨 작업을 하든 상관없이 아주 비싸고 고사양 하드웨어 컴퓨터에서 해도 가끔 꺼져. 항상 모두 저장 눌러주시고 세세하게 이것저것 만지는 거 날라가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하고 얘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일단 하나는 세팅 요렇게 했어. 똑같은 노드를 하나 또 넣을게요. 볼텍스를 하나 또 넣어주고 같은 거끼리 붙여놓는 게 깔끔하겠지. 붙이고 얘는 조금 다르게 엮어줄게요. 앞에 건 저런 식으로 만들고 얘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든 거지. 그래서 아까 얘는 살짝 얘도 이거 일단 다 켜주고 얘는 요거 한 300 그리고 500 요 정도가 낫다. 그리고 어마운트를 아까 앞에 노드 있죠? 앞에 노드 어마운트가 2000이었잖아. 얘는 약간 마이너스 500 요 정도가 무난하네. 나는 요 정도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둥이 얇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까 처음에 했던 노드 있죠.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알려줄게요. 기둥이 얇으면 좋겠는 사람은 여기 첫 번째 넣어준 볼텍스 포스를 아예 제로로 해버려. 이 옵셋을 제로로 하고 얘를 높여줄게요. 800이 아니라 8000 정도라면 굉장히 길게 뻗어 나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좀 되게 뭐랄까 얇아진다 그럴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또 돌아가는 회오리 느낌 잘 안 나. 적당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가 너무 낮게 하면 또 이런 느낌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만 써도 돼. 하나만 써서 잘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개 써야 뭔가 좀 더 역동적으로. 느낌이 나요.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딱 내가 원하는 조합이 나왔어. 앞에 건 요 정도 수치. 그리고 뒤에 거는 요 수치로 세팅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믹스해서 쓰시면 돼요. 나는 요렇게 작업을 할 거고, 요 그때그때 저장 누르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스프라이트 렌더가 아니라 리본으로 바꾼다. 그러면 리본만 있으면 요런 느낌이야. 얘도 되게 재밌게 쓸 수가 있어. 리본으로 바꾸고 한번 달려가서 볼게요. 어차피 이 리본 두께는 두껍게 늘릴 수 있는데 리본으로 보면 요런 느낌이 나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런 느낌도 좋고,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이따가 진짜 실제 존재하는 연기로 바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얘를 또 높여볼까? 그러면 밑에 기둥이 좀 더 세진 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얘를 확 늘리면 요런 느낌. 첫 번째 볼텍스를 요렇게 세팅하고 3000, 8000 요거 꺼주고, 그리고 두 번째 볼텍스 포스는 요 수치로 하고 500보다 좀 더 늘려볼까? 한 800? 그러면 얇은 기둥 되게 높고 위에서 쫙 퍼지면서 한 바퀴 삥 돌지. 요런 느낌도 괜찮아. 어쨌든 이 자체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자체가 아니라 이따가 실제 연기랑 엮은다 그랬죠. 요거 두 개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갈 거야. 내 수치는 참고하고. 이 정도 바꾸고 보면 요 정도 느낌인데, 아까 내가 800 정도로 했잖아. 기둥 높이를. 기둥 높이가 800이 아니라 막 2000 그렇게 했어요. 그럼 되게 웅장한 회오리가 되겠죠. 해볼까? 내가 항상 이쪽 작업할 때 어떤 노드 작업하는지 보세요. 요 부분을 작업하는 거야. 두 번째 볼텍스 포스. 2000이면 엄청 높잖아, 기둥이. 그 위에서 쫙 퍼지고 있죠. 저장 한번 눌러볼까? 그러면 그냥 보지 말고 항상 캐릭터 입장에서 봐야 실질적인 느낌이 들죠. 위에서 쫙 퍼지지. 기둥 높이가 2000일 때는 요 정도 느낌. 알갱이 개수는 테스트하기 편하게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요런 느낌이 나왔어요. 웅장한 게 포인트, 웅장한 게. 그리고 얘를 만약에 카메라로 찍을 때도 이따가 연기로 바꿀 건데 일단은 중간 느낌을 좀 봅시다. 스포라이트 몇으로 할까? 스포라이트도 잠깐 테스트 활동하면 1500으로 늘리고, 요 느낌 있잖아. 요 느낌인데 얘를 카메라로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찍지 말고 거리는 조금 맞추고,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초점 거리 말고 초점 길이, 포컬 랭스를 뒤로 더 빼. 그럼 더 와이드하게 보이지? 카메라 자체는 줌인 줌아웃 상관없는데 그때그때 초점 길이만 뒤로 빼면은 뒤로 뺄수록 더 와이드하게 보여.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근데 옆에 사람은 조그맣겠지?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자, 요건 방금 테스트 해본 거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다시 스포레이트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뭔가 진행될 때마다 모두 저장 눌러주시고. 자, 좀 이따 연기랑 엮기 전에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너무 뾰족하게 이렇게 막대기 느낌이잖아. 막대기 느낌인데 요거 말고 조금 더 바꿔볼게요. 밑에 뭘 바꿀까? 쉐프 로케이션 더 해줍시다. 자, 파티클 스폰에서 애드베르시티 말고 쉐프 로케이션. 아까 미리 있었죠? 여기 이거 파운틴으로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우는 거랑 체크 껐다 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케이? 이걸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모양을 조금, 지금도 나쁘지 않아. 뺑뺑뺑 잘 도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바꿔볼게요. 지금 하는 이 쉐프 로케이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단 쉐프 로케이션을 켰더니 기본적으로 스피어로 돼 있단 말이야. 끄면은 완전 뾰족하게 요 느낌.
요 느낌도 나쁘지 않아. 나 이것도 좋고 쉐이프 로케이션 킨 것도 쓰고 싶어요. 그럼 세이브 에즈 하면은 되죠. 다시 켜볼게요. 그럼 요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쉐이프 로케이션은 스피어 모양으로 돼 있어요. 라디우스도 있어. 이 팔로 됐을 때 이 정도. 예를 들면 30으로 늘리면은 더 이렇게 둘이 몽실하게 바뀌는데 이런 느낌이 필요할 땐 좋아. 근데 우리는 기둥이 있는 거를 일부러 연출했잖아. 근데 요거 말고 토러스는 요게 도넛 형태인데 일단 얘로 바꾸고 요런 느낌으로 바뀌죠. 요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아. 하지만 조금 만져줄게요. 10 맨들 라디우스는 5 정도. 그러면 요 느낌으로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많은 변화는 없는데 이 부분의 느낌을 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쉐이프 로케이션은 넣고 싶은 사람 넣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빼보면 기둥이 뾰족한 그리고 위에서 확 퍼진 요런 느낌. 얘를 넣어주면 요런 느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작게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5에서 핸들은 1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요런 느낌인데 끄면은 다시 요런 느낌. 얇게 쫙 올라가는 느낌.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멋있을 거고 가까이서 볼 때는 요게 좀 더 화면에 담게 풍성할 수도 있어요. 미묘한 차이고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요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또 바꿔볼까? 스프라이트 말고 이 상황에 잠깐 리본으로 바꾸면 또 다른 요런 느낌인데 이 리본 렌더러는 이렇게 해서도 뭐 멋지지만 여기에 뭐 블러 처리해도 되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을 어떻게 엮어도 되는데 리본 렌더러를 만약에 이런 소용돌이 회오리를 표현을 한다면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갔을 때 이 스프라이트 말고 리본에 이 두께가 있어요. 얘를 언셋 말고 다이렉트 셋으로 해서 두껍게 하면 요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 기본 5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볼까? 이 정도로 해도 되고 아니면 랜덤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 클릭해서 랜덤 어딨냐, 랜덤 레인지 플러스로 엮어서 0에서 몇으로 할까? 0에서 5 하면 어떤 건 되게 얇고 어떤 거는 두껍고 요런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얘도 굉장히 웅장하고 와이드하겠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더 늘려볼까? 이 리본을 0에서 50까지 확 늘려볼까?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지만 다시 스프라이트로 합시다. 우린 연기랑 엮을 거니까. 그래서 파티클 업데이트 요 정도로 돼 있고 이 솔브 포스 앤 벨로시티는 아예 냅두고 순서로 조금 정리 한번 할게요. 볼텍스를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스케일 컬러는 원래 그냥 이 파운틴에 들어있는데 끄면은 요런 느낌, 키면은 킨 게 낫다. 요건 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티 스테이트 그대로 냅두고 업데이트에 하나 추가합시다. 업데이트에 아까 내가 플루드 노드 키라 그랬죠. 요거 set 플루드 소스 어트리버 요거를 넣어주시고 저장 한번 이 정도에서 눌러야겠죠. 거의 다 됐어. 이제 연기랑 엮기만 하면 돼요. 그냥 멋지게 미디어 렌더 큐로도 뽑아 보도록 할 텐데 연기랑 엮은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중간에 뭐 리본 렌더나 다르게 해서 멋있으면 그것도 이용하세요. 스프라이트랑 리본하고 같이 써도 되고 컬러도 바꿔도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컬러를 흰색이 아니라 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요 느낌이잖아. 그럼 이런 효과 느낌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개수를 만약에 내가 늘린다 하면 폴레이트가 지금 800인데 뭐 2000 늘렸다. 요런 느낌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 화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듀얼이어서 크기도 늘려볼게요. 이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10에서 100 그러면 요런 느낌도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직접 가서 볼까? 가서 보면 요런 느낌, 막 불기둥 회오리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요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그동안 나이에가라 배우면서 했던 모든 걸 다 이렇게 융합을 잘 해봐. 그쵸? 이렇게 테스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다시 원래 값으로 갈게요.
다시 흰색으로 바꿔놓고. 어차피 연기랑 섞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 안 보이게 할 거거든. 그리고 알갱이 사이즈도 원래대로 작게 바꾸자. 뭐 이래서 1에서 5 정도로 합시다. 자, 오케이 됐어요. 여기에서 뭐 얘 개수만 엄청 늘려도 약간 눈보라 느낌의 회오리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리본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크기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똑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라이프 타임은 내가 줄여도 7에서 9였다가 0에서 2로만 바꿔도 여기만 알갱이들이 빨리 죽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좀 멀리 퍼져 저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다시 7에서 15 정도로 바꾸면 하늘을 봤을 때 요렇게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지.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연기랑 엮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요 정도 좀 거리 적당히 해서 회오리 전체의 모양을 볼 수 있게 해놓고, 스포트라이트는 1200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연기랑 잘 섞어 봅시다. 여기까지 만든 거 잘 저장하고,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고, 자, 2m 추가해서 가스 3D 언더바 그리드. 가스 그리드가 아니라 그리드 3D 가스 하고 언더바 마스터. 이 비슷한 단어 들어있는 그 템플릿이 되게 많아. 그래서 좀 잘 고르셔야 돼요. 비슷한 거 많으니까 신중히. 자, 그래서 박스를 추가하고 나면은 이렇게 연기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가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 GPU 옵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이 2m도 GPU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요게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 GPU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 박스가 있는데 쟤는 뭐랄까요? 그 전체 크기를 보여주는 거야. 안 보이는 투명색 박스. 그래서 어항처럼 연기가 그 이상 못 나가고 있죠. 요런 느낌인데, 저 박스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근데 조금 작업할 때는 약간 거슬리죠.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드로우 바운드를 체크 해제해주면 박스 없어집니다. 그래도 뭐 요런 느낌에 의해서 영역 크기는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웅장하게 보여야 되니까 크기 요 정도로 보는 위치로 좀 바꿔주고. 자, 그러면 원래 만들었던 저 뭐 스프라이트 또는 리본으로 세팅해 놓은 저 나이아가라 회오리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저장해 놓고 지금부터는 얘를 연기랑 같이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까 만든 이 회오리가 멋있으면 그걸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굉장히 노드가 많아. 엄청 많죠? 물론 드래그에서도 여러 가지 메뉴를 찾을 수 있지만, 드래그에서 못 찾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칭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디서부터 볼까? 일단 재질 색깔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스 3D 머티리얼 컨트롤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뭐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핑크도 되는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요런 느낌이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냥 처음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흰색으로 그대로 냅둘게요.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웬만하면 만들지 말고 중간에 덴시티 게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게 꽉 차있는 그런 가스 느낌이잖아요. 이게 1인데 얘를 내가 0.2 정도로 줄여볼게요. 0.2 정도로 줄이고 보면은 조금 연기가 뭐랄까 연해졌다고나 할까?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좀 연해졌죠. 이게 바뀌었고, 좀 더 연하게 해볼까? 0.1로 바꿔볼까? 그러면 애가 좀 더 연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정답은 없어. 요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 지금 테스트고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나는 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느낌이야. 그리고 꼭 농도가 아니더라도 본인 컴퓨터가 좀 힘든 느낌이 들어? 그러면 또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얘 자체, 이 가스 마스터 2m 자체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월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바운드 박스를 꺼줬잖아. 잠깐 다시 켜볼게요. 그러면 그 빨간색 박스에 X, Y, Z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 Y, Z. 얘를 바닥에 놓고 보면 약간 떠있거든? 0.5가 그건데 얘는 그냥 제로로 바꿔주고,
400, 400, 800인데 높이부터 좀 높여줍시다. 높이를 높여야죠. 회오리하고 만날 수가 있겠죠. 아예 다시 0.5로 주죠. 높이를 몇 정도로 할까? 넉넉하게 2000 정도로 할게요. 그래야 박스가 커지면서 저 회오리까지 다 만날 수가 있겠죠. 아직 합쳐지지 않았어, 회오리랑. 그쵸?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바운드 박스는 꺼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퍼지기도 해야겠지. 결국은 전체 박스 크기가 커야겠죠. 2000, 2000, 2000. 얘도 2000으로 바꿀게요. 이 로컬 피벗이 0.5일 때 요건데, 요거는 그때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합쳐지지 않았어.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파티클 렌더와 관련된 옵션을 찾으러 갈 건데 너무너무 많죠, 메뉴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서칭 기능을 써야 됩니다. 파티클 렌더 치시면 파티클 렌더가 아니라 파티클 소스. 자, 검색하시면 메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칭을 하셔야 됩니다. 파티클 소스 타입이 오프면은 그냥 뭐 기본 스프라이트 파티클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별개고 얘는 별개야. 지금 둘이 떨어져 있는 거 이제 합쳐볼게요. 그 전에 얘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파운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찾기 쉬운 거를 바꿀게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터 이름 변경을 뭘로 해볼까? 나는 보통 테스트할 때 그냥 애플 많이 쓰거든요. 애플 여러분을 뭐 마음대로 써 트위스터를 해도 되고 뭐 오리지널 해도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지 않은 독특한 이름 뭐 플레이어 뭐 그런 단어 말고 좀 독특한 거 쓰시고 다시 예를 와서 파티클 소스 타입을 이미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파티클 소스가 이미터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어떤 이미터인지는 정해주지 않았죠. 어떤 이미터인지 정해주지 않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주면 돼. 난 애플로 바꿨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거야. 얘 움직임 보세요. 컴퓨터가 살짝 힘들어하긴 하는데 이제 연기가 내가 아까 열심히 만들어 놓은 회오리 모양으로 바뀐 거고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회오리 제대로 잘 나네.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얘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햇빛 안 받는 쪽이 까맣게 보이는 거고 아까 박스 크기 정해줬죠. 그거를 2000, 2000이라고 했는데 워낙 크니까 2000, 2000, 2000이 느껴지지. 그럼 더 크게도 상관이 없겠죠. 아예 완전 크게 하자. 5000.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뭐가 난지는. 높이도 아예 그냥 한계 없이 제대로 표현이 되게 5000, 5000, 5000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너무 큰가? 아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냥 2000, 2000, 2000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 위에까지 찍을 일은 거의 없거든. 여기가 이쁘게 보이는 게 포인트니까 이걸 무한정 크게 하면 여기 해상도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2000, 2000, 2000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까맣게 보이는 거는 씬에서는 어차피 조명 세팅 따로 할 거니까 요런 여기 꽈배기 느낌 있지? 요 느낌만 잘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요렇게 하시고 좀 더 만져줄 거는 이제 원래 이니셜라이즈 파티클로 가서 지금 라이프 타임은 7에서 15 정도로 했잖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바꿔볼까? 한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2에서 4 정도로 바꿔줘 보자. 원래 알갱이의 라이프 타임. 그러면 요런 느낌. 서로 지금 융합이 되어져 있죠.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같듯이 머티리얼에서 덴시티 0.5가 요 정도인데 좀 더 연하게 해볼게요. 0.2 정도로 바꿔볼게. 요 느낌이 차라리 좀 더 난데? 오케이. 난 요 정도 느낌. 됐어, 저장. 얘는 조명 세팅이 반이야. 일단 느낌은 요 까베 느낌은 잘 나왔고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컬러도 바꿀 수 있고 난 컬러는 그대로 회색으로 두고 여기서 조명으로 꾸며볼 거고 지금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보이지. 얘 스프라이트 렌더도 같이 보이는데 얘는 얘 자체를 끄면 안 돼. 얘 자체를 끄면 안 되고 렌더러만 꺼주세요. 그러면 흰색 알갱이 없이 순수하게 연기만 나오는 건데 원래 움직이던 파티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뭐 기둥의 길이나 뭐 등등. 만약 지금 쉐이프 로케이션을 끄면은
아주 얇은 기둥이 쭉 올라가다가 회오리로 바뀌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이 모양 전체 느낌은 원래 나이아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걸 잘 융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요런 밑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이 느낌을 원해서 난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적절히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조명 세팅과 미디어 렌더 큐를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얘는 요 정도면 제대로 잘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현실에서도 요 느낌이 있잖아. 저기서 조명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워. 왜냐? 재질이 있는 오브젝트니까. 회오리 밑에 기둥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하는 대로 하고, 얘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캐릭터 입장에서 보는 게 제대로 나오지. 이 큰 와이드한 이 느낌, 이런 느낌, 캐릭터 입장에서 말 제대로 나오고, 만약에 릴을 뜬다 하면은 시퀀스 만들고 카메라 했을 때 그냥 주민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점 거리 말고 현재 초점 길이 있지. 얘를 뒤로 빼고 카메라 위치는 가까이. 보통 여기 정도를 찍겠지, 영상 뽑을 때. 초점 길이 더 뒤로 빼고. 그러면 이런 웅장한 느낌이 연출이 돼요. 만약 사람이나 캐릭터나 동물이 옆에 있다. 지금 굉장히 조그맣겠지? 얘는 웅장하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타임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모양, 컬러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나이아가라 자체에서도 요 밑에 타임라인, 네, 요 정도로 해놨는데 좀 더 길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나이아가라 배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 많이 배웠잖아. 걔를 최대한 좀 잘 활용을 해보시고, 얘가 조명 위에서 얼마만큼이나 더 멋있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햇빛을 안 받고 이쪽은 햇빛을 받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얘 자체 컬러도 중요하겠지. 근데 얘 자체 컬러는 지금 별로 안 이쁘고 그냥 회색으로 해놨고, 저 라이트에서 뭘로 해볼까? 예를 들면 포인트 라인만 넣어도 얘가 재질이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가 조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냥 흰색 조명을 연기 안쪽에다가, 회오리 안쪽에다가 하면 이런 느낌인데, 컬러도 한번 바꿔봅시다. 붉은색일 때 이런 느낌. 하나 카피해볼까? 하나 카피해서 얘는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 느낌으로 해도 되고, 포인트 라이트 말고 딴 걸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어투네이션 반경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빛 자체 강도에 따라 느낌이 또 다릅니다. 두 개만 간단하게 테스트로 얹어봤는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조명 하나에 의해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요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미디어 렌더 큐로 뜨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퀀스를 간단하게 보고 웅장하게 좀 맞춰 봅시다. 카메라 컷은 끄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로 이런 앵글로 찍어 볼게요. 요런 앵글이고, 초점 길이는 요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초점 거리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해서 약간만 당겨보자. 요 정도 느낌. 자, 요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점 길이나 조리개 다 그때그때 디테일하게 맞춰주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애드 베러시티가 인콘일 때 Z로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X나 Y 쪽으로도 조금 넣어줘 볼게요. 1 정도? Y축으로도 1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방향성을 타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컴퓨터가 슬슬 조금 Z는 아예 꺼보자. 소점으로 테스트하는 게 괜찮은데, 일단 좀 극단적인 걸 봐야 되는데, 아우 지금 이게 연기가 굉장히 무거운 오브젝트여서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
예. 아예 이렇게 아예 오는 연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우, 내 컴퓨터. 잠깐만요. 다시 Z를 1로 하고 Y는 소수점으로 조금만 넣어볼게요. 자, Y는 0.5 정도로 넣어줬습니다. 그럼 살짝 방향성을 타는 그런 회오리로 바뀌어요. 살짝 방향성을 타는. 여기에서 알갱이의 크기나 이 머티리얼 컨트롤에서 이런 느낌들도 조금 만지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 옵션을 했고 Y 0.5 정도일 때 요 느낌인데 씬에서 한번 봅시다. 살짝 방향성을 타죠. 살짝 이쪽으로 휘는 회오리가 나는데 요도 나쁘지 않아. 그쵸? 그쵸? 어떤 앵글에서 어떻게 찍을지, 기둥은 얇은 게 좋은지 높은 게 좋을지. 보통 이게 멀리서 안 찍지, 가까이서 찍지. 그런 거를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카메라 파일럿 모드예요. 조명도 중요하고 보통 저 윗부분 찍지 않잖아. 지금 초점 길이를 일부러 뒤로 엄청 빼놓은 상태예요. 조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앵글을 찍는데 기둥이 얇은 게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기둥이 두껍게 멋있게 요 느낌 있지, 요 느낌을 살려야 돼. 요 느낌. 쉐이프 로케이션은 뭐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본인이 찍고자 하는 영상 컨셉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느낌인데 이걸 미디어 렌더 큐로 어떻게 뽑으면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 자체 시퀀스에 놓고 라이트가 움직이게 뽑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 이 상황에서 뭐 카메라 포스트 프로세싱을 넣을 수도 있고 조명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효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취향대로 하고 미디어 렌더 큐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던 거는 모두 저장을 누르시고 그리고 미디어 렌더 큐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에서 미디어 렌더 큐를 5.4 같은 경우는 이게 미디어 렌더 큐가 처음에 꺼 있어요. 그래서 키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체크를 먼저 하시고 미디어 렌더 큐가 켜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도 느낌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지금 나 공간 같은 경우는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를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 날씨도 약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약간 흐린 날로 했는데 조금 더 만져볼게요. 약간 안개가 있는 경우는 느낌이 또 달라 보이고 그쵸?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고 또 똑같은 상황일 때 조명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으니까 다이나믹하게 한번 해보시고 다시 들어가서 날씨 느낌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조명은 요 정도 세팅을 해놨고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회오리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지금 비 오는 느낌으로 세팅을 했고 다양한 날씨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레인 말고 이번에는 샌드 더스트 이런 느낌을 할 수도 있고 얘는 약간 모래 폭풍이 있는 그런 느낌. 요게 가장 어울리네. 그쵸? 요걸 한번 뽑아봅시다. 윈드는 좀 세게 해볼까? 오케이. 지금 모래 폭풍이 약간 있고 거기는 회오리. 요걸 이제 미디어 렌더큐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느낌 오케이. 자, 그럼 시퀀서로 가서 자 미디어 렌더 큐로 돼 있고 일단은 카메라 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컷에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편집하려면 카메라 좀 더 넣고 등등 했는데 지금 모래폭풍에 회오리고 요런 느낌인데 어차피 카메라 하나니까 카메라 컷으로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초점 길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상황일 때 초점 길이 수동 초점 거리 다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컷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없다가 추가할 수 있죠.
카메라 여러 대 쓸 때는 차라리 카메라 컷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카메라 컷에는 항상 카메라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낮춰놨어.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초점거리인데 초점거리부터 쓱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면은 본인이 적절하게 원하는 초점 길이를 맞출 수가 있죠. 뭐 스포이드 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고 빈 액터로 룩겟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회오리만 잘 나오면 되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고, 그 다음 이제 초점 길이에요. 더 클로즈업을 하느냐 살짝 뒤로 빼느냐 요것도 적절히 조절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이 미디어 렌더 큐 둘 다 켜 있는데 미디어 렌더 큐 플러그인을 키는 순간 요걸로 세팅이 돼요. 렌더 큐로 돼 있고 언제든지 일반 레거시로 갈 수도 있죠. 둘 다 퀄리티가 높게 나오긴 하는데 해상도도 다 조절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레거시 같은 경우는 물론 포폴 만드는 데도 쓰일 수가 있고 뭐 FHD를 다 뽑을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미리 보기나 급한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레거시로 하고 제대로 뽑을 때는 렌더큐로 하는데 그게 참 본인 기준에 따라 달라. 나는 레거시로도 충분해. 그럼 레거시로도 뽑는 거고, 대신에 레거시는 뭐 음악이나 그런 거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제약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퀀스로 제대로 많이 뽑고 싶을 때는 무비 렌더큐로 하고, 음악 들어가서 사운드 포함해서 뽑고 싶을 때는 또 미리 보기 후딱 하고 싶을 때는 레거시로 뽑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잠깐 조명이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신비한 파란 회오리 바람을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됐고,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일반 레거시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뽑고 이런 상황인데, 무비 렌더큐는 여기에다가 시퀀스 여러 개 쭉, 지금 어차피 테스트니까 하는데 여러 개 담고 한 번에 여러 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클릭해놓고 어디 갔다 와도 되겠죠. 클릭해놓고 밥 먹어도 되고. 그리고 조명이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만든 나이아가라 회오리 자체가 이 느낌이잖아. 근데 이 느낌인데 여기는 소스 만드는 데서 보는 느낌이고, 실제 씬에서는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어 렌더큐는 레거시랑 다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뽑을 수도 있다 는 걸 먼저 설명드렸고, 여기 추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고해상도 넣어주는 게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싱도 넣어주면 좋은데, 이걸 넣으면은 보통 여기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거 개수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 33이라는 숫자를 두 칸에 입력했다 치면 3 곱하기 3 9, 계산 다 되고 1프레임 뽑고 계산 다 되고 1프레임 뽑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제대로 있는 작업을 때 하는데, 평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참고하시는 게 좋고, 얘도 JPG보다는 PNG 시퀀스가 낫겠죠. 요즘 또 많이 쓰는 EXR 시퀀스도 좋은데, 얘는 좀 용량이 좀 돼요. 그래서 퀄리티 좋고 빨리 뽑고 싶으면 그냥 진짜 PNG 뽑는 게 가장 무난하고, 자, 그 다음 게임 오버라이드라든지 다른 거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이팅만 뽑을 수도 있고 리프렉션만 뽑을 수도 있고 뭐 언님만 뽑을 수도 있어요. 언니에서 라이팅 하나도 없고 딱 그 색깔 느낌만 뽑는 거죠. 그렇게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 렌더큐를 처음 경험해 볼 때는 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명령줄 인코더 요거에서 또 추가 작업,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콘솔 변수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배열 추가한 다음에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특정 효과들을 더 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언리얼로 게임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CG 등등에서 무지무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빨리 고퀄리티 뽑기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퀄리티 높아지지만 렌더링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적절히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는 꺼도 되고 그냥 딜리트해서 지워도 되고. 평소에 미디어 렌더큐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요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원하는 그 폴더 선택하면 되는데, 그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에 무비 렌더라는 폴더에 지정이 되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바탕화면이나 내문서나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폴더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수락 누르고 렌더 로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렌더가 끝난 후에 그 폴더 위치 가보면 이렇게 잘 뽑혀져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끝에 파일 열어볼까요? 초는 뭐 어느 정도 짧게 설정을 했는데 거꾸로 올리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 시퀀스를 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9프레임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미지 퀄리티가 제법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이제 뭐 캡컷이라든지 지금 스크롤해서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뽑아져 있고 이제 이거를 캡컷이나 뭐 프리미어, 에펙 등등에서 쫙 붙여서 시퀀스 영상 파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미디어 렌더 큐로 뽑는 거고 그냥도 당연히 뽑을 수가 있지. 언제든 이 렌더 옵션을 자, 무비 신캡처 레거시로 바꾸고 뽑으면은 그냥 일반 영상으로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때는 이 나이아가라가 있기 때문에 웜업 프레임은 지금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20 정도만 해도 퀄리티 높게 나오게 됩니다. 얘로도 한번 뽑아 봅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얘도 나쁘진 않아. 그치? 근데 제대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 뽑고 싶을 때는 미디어 렌더 큐. 대신에 그건 넣을 수 있는 게 많은 대신에 미디어 렌더 큐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얘는 사운드도 포함할 수가 있고 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운드 트랙을 따로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이아가라를 이용해서 이런 멋진 회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는데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씬에서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언제든지 하나 더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오리 두 개가 생기고 겹쳐도 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믹스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